여전히 승부를 알 수 없는 연방 하원 6개 지역 선거 중에 한인 후보 2명의 당락이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중국 국제 에어쇼가 열리던 곳에서 자동차 한 대가 시민들에게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주류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제2회 어흥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해 선거는 공화당이 대선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한인 후보들에게는 아직 끝난 선거가 아닙니다. 여전히 승부를 알 수 없는 6개 지역 하원 선거 중에 2명의 한인 후보에 당락이 걸려 있어 개표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올해 선거는 공화당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312명 대 226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상원에서는 52석 대 48석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한 석을 더 늘렸고 주말 사이 남아있던 하원마저 끝내 과반인 218석을 넘겨 219석을 확보하며 이른바 레드 스윕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승부를 알 수 없는 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펜실베이니아주가 하나 남아있고 하원은 알래스카주에 1개, 캘리포니아주에 5개 선거가 아직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연방 하원 선거는 아직 개표율이 75%대로 낮을 뿐 공화당 후보가 줄곧 우세한 상황이고 캘리포니아주 내 3개 연방 하원 지역구 선거 역시 현재까지의 개표 추세대로 볼 때 전부 민주당 후보 강세로 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치 앞에 승부 결과도 알 수 없는 선거는 단 2개 지역, 모두 한인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입니다. 연방 하원 47지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데이브 민 후보가 공화당 스캇 보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득표율 50.5% 대 49.5%로 민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선거 최종 공표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 차이는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 1133표 차, 토요일 집계 이후 2713표 차, 그리고 오늘까지 3214표 차까지 조금씩 격차를 늘리고 있는 민 후보가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45지구에서도 공화당 미셸 박스틸 후보가 민주당의 데릭 트렌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50.7% 대 49.3%입니다. 다만 선거 당일 득표차가 11,000표 정도였는데 지금은 3,900여 표까지 좁혀진 상황이라 향후 개표 결과를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지역구가 속해 있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아직까지 17만 3,895표에 달하는 유권자 투표가 미개표된 상황입니다. 선거국은 앞으로 한 달 뒤인 12월 13일까지 모든 개표 집계를 마무리하고 선거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만약 데이브 민, 미셸 박스틸 2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경우 미주 한인 사회는 지난 2020년 선거 결과를 뛰어넘어 121년 이민 역사상 연방 상원의원 1명과 연방 하원의 4명의 한인 의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아직 올해 선거가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외교와 국가안보 정책을 감독할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월츠는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의 엄청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며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린베레로 잘 알려진 미 육군 특수전부대원 출신인 월츠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힙니다. 의회 내에선 중국과 이란에 대한 강경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I am in a rush
for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the table with something very concrete, including a full accounting of their program. 외교사령탑인 국무부 장관엔 마르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외 정책 분야에서 강경파로 통하는 루비오는 특히 중국을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If they wanted to, and ByteDance US were willing to cooperate or forced to cooperate, could they use TikTok to control data on millions of users? 북핵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교안보사령탑의 대중 대북 강경파가 기용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북 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했던 기업인 출신의 비백 라마스와미가 해당 부처를 함께 이끌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두 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함께 우리 행정부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을 살리기 위한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8일 한인 남성 존 김 씨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쯤 페어팩스 카운티 6300 링커니아 로드에서 치명적인 외상을 입고 숨진 75세 한인 여성 명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숨진 김 씨의 아들 존 김 씨를 살해의 용의자로 체포했고 현재 보석 조건 없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한 도시에서 자동차 한 대가 시민들에게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체육관 앞 광장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는지 대부분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 11일 저녁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오프로드 차 한 대가 체육관 앞 광장을 돌진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起码撞到200多个人，刚刚在体育馆呢，太恐怖啊！有个越野车跑进来。 이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운전자 62살의 남성은 사고 뒤 도주하다 공안에 붙잡히자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홍콩 언론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차량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을 추돌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운전자가 이혼 뒤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주하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곳으로 중국 당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고 현장 옆 버스 정류장은 주하이 에어쇼로 오가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지정된 곳인데 지금은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사고 영상은 대부분 SNS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주류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어흥축제가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어흥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다운타운에서 제2회 어흥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올해는 지난해 규모보다 더 커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이 어흥문화축제를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또 더 큰 대회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국악경연대회를 복합문화박람회로 승격시킨 어흥축제에서는 강강수월래, 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 같은 축제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와 또 우리의 고전 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좀 더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This Korean festival means a great deal to me because it started here last year. This is the second year. We look forward to many, many more.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2세들에게 전달도 해주고 타민족에도 전달해줘서 우리의 고유성,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문화를 통해서 또 이 플러튼이 발전하고 오렌지 카운티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부스들이 들어서면서 상권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ook at the artwork and the dancing. And they drug me out on the dance floor. To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we recently got married, so I wanted her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Yes. 어흥축제에는 한국의 전통 공예품부터 화장품, 먹거리까지 다양한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한국 치킨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들은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직접 구경하면서 K-드라마에서 보던 치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분식 부스도 인기를 끌었는데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유튜브 생방송을 내보내는 한 커플도 축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Today we had tteokbokki and gimbap. I like to dip the gimbap in the tteokbokki sauce because it has more flavor. Also we had udon and japchae. 지난 금요일 시작된 축제는 주말까지 2박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에는 더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해 오렌지 카운티 최고의 한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전국의 태권도 도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이곳 미국에서 자칫 태권도 정신과 철학이 훼손될 수 있어 이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기원 미 34개주 지부장을 맡은 태권도원로 이상철 전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가 각 주에서 자칫 잘못 전파될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국기원의 태권도 교육과 철학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도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미주 지역에 지부장을 임명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7개 지부와 43개 주 지부 총괄에 태권도원로 이상철 지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미 7개 각 지부는 통일성 있게 국기원의 태권도 정신을 미국에 바로 심기 위해 이상철 지부장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상철 총회장은 미국에서 태권도가 활성화된 것은 1세대 태권도인들의 개척과 노력이 만든 결실이지만 일부 도장은 국기원 단증이 아닌 도장이나 개인 이름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거나 일부 몇몇 태권도인들이 만든 단체에서 단증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기준인 국기원 단증을 미국 태권도인들이 받도록 기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2세대나 3세대들은 국기원이 뭔지도 모르고 또 국기원으로 같이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해서 내 도장해서 내가 단증 발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을 염려해서 국기원이나 1세대들이 이렇게 일심단결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선 겁니다. 또한 국기원이 발급한 엄격한 기준의 단증이 아닌 미주 지역 일부 도장에서 발급한 단증 보유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기원이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재심사를 한다거나 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해 주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 지원이 결성됨과 동시에 새롭게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흩어져 있는 미주 지역 태권도 사범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내년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히며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어린 미주 지역 태권도인들이 통일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아진 물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빚을 지는 은퇴자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복지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62세에서 75세 사이 은퇴자 68%가 카드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 조사 결과 4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올해 조사에서 3개월치 비상금이 있다고 답한 은퇴자는 59%로 2년 전 69%보다 감소했습니다. 근로자복지연구소는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빚을 지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23%를 넘어섰습니다.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가 그동안 LA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웨이모는 오늘 LA 전역에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코드 없이도 웨이모 로보택시를 즉시 탑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LA에서 웨이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대기자 명단에서 승인된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LA에선 누구나 웨이모 서비스를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웨이모는 올해 LA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약 30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LA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까지 로컬 도로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헐리우드 차병원이 한인 사회를 위해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도 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전 한인들이 무료 버스에서 내려 건강 박람회 행사장으로 들어섭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헐리우드 차병원이 개최한 무료 건강 박람회에는 코로나19 독감 예방접종과 고혈압, 체지방 검사, 안과 검진을 비롯해 내과와 한의학과, 물리치료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에 필요한 검사와 상담을 도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To help improve access and information for our senior population, particularly in the Koreatown community. So we're thrilled to be having the event, and if you can make it out, we'd love to have you.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 회원들도 봉사자로 나서 한인들의 문의를 돕고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코리아 라이언스 클럽이 함께 봉사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웃들 이번에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 나가는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헐리우드 차병원은 신분이나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건강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 2,500m 구름 위에서 외줄타기에 성공한 팀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름을 발 아래 두고 허리에 두른 안전장치 하나에 의지해 외줄 위를 걸어가는 남성. 자세히 보니 외줄타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하늘을 나란히 날고 있는 두 열기구 사이입니다. 강심장을 자랑하는 이 도전자들은 독일 출신의 슬랙라인 선수들로 이미 이 분야에서 여러 차례 세계 기록을 거머쥔 고수들인데 이번에는 높이 2,500m 상공을 무대로 열기구 두 대 사이에 연결한 외줄을 번갈아 건너는 극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으로 2021년 브라질 선수가 1,900m 상공에서 세운 이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인 여성이 수천만 달러의 자산 손실 피해를 입어 대형은행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은 한인 77세 윤 돌저 씨와 남편 87세 피터 돌저 씨가 JP 모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인 돌저 부부가 은행 측의 의무조항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에 제기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에서 피터 씨는 단열재 관련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성공한 인물로 지난 2015년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JP 모건의 투자 관련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은행 측은 윤 씨 부부의 자산 관리, 투자 등을 정식으로 담당하게 됐고 이에 윤 씨 부부는 JP 모건 측 투자 자문에 따라 MLP에 3,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소장에는 2014년부터 피터 돌저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겪기 시작했고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세리텔라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놓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JP 모건 측은 규정에 따라 순 자산의 5% 이하를 투자하도록 자문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년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투자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측은 인지 능력을 상실하는 남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막대한 투자 자금 중 150만 달러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종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윤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안타깝게도 윤 씨의 증언만으로는 은행 측이 고령의 고객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JP 모건 측은 승소 이후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윤 씨 부부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